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이 되겠습니다. 9월 24일은 그 구두점의 날이라고 이제 지난해 방송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그 쓰는 말과 글의 구두점, 즉 뭐 띄어쓰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마침표, 따옴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제 구두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얼마나 그 숨이 막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말은 그 사람이 그 면전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듣고 보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은 그 감정이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상대방이 이제 뭐 언짢아서 하는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분이 좋아서 뭐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쉽게 그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구두점이 그런 역할을 또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구두점이라는 거 굉장히 그 우리 그 말과 글 생활에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지난해에 그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24일 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당히 큰 사건이 이제 있었던 그 날이죠. 뭐 거의 뭐 이 뇌 속에 다 들어오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해방 공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946년에 이제 9월 총파업이 이제 있었던 날이 바로 이제 오늘 9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 만국조선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 만국조선의 그 우리 근대사를 보면 정말 숨이 막히고 정말 답답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그 현대사 대한민국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어떤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어,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6.25 사변이라는 전쟁으로까지 연결이 되죠. 또 그 삶은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바로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그 해방이 된 지 뭐 1년 좀 지난 그 상태에서 뭔가 그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그 미군정 상태라는 그 해방 공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 속에서 또 이제 이 파업이라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이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뭐 대구의 그 10월 폭동이라든가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정말 그 격동이 그 이제 우리의 현대사다 그리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요즘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이제 파업을 하고 뭐 이제는 뭐 철도가 파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택시가 파업을 한다든가 시내버스가 파업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파업 현장들이 있는데 이미 1946년에 9월 총파업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업하면은 뭐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하지 시간과 저 공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주지도 않고 좀 그런 그 우리가 어떤 그 교육 상태라고 할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물론 뭐 학교가 뭐 세세한 걸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죠.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책도 읽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다 이제 쌓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로 월청 파업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왜 일어났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상세하게 한정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9월 총파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총파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9월 총파업은 1946년 9월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으니까 딱 그 1년 만에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에 이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것도 바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뭐 공산주의자답게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1946년 9월 총파업은 미군정 타도를 위한 박헌영의 신전술 중에 하나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테러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전술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정당방위의 역공세는 비합법적인 그 이제 투쟁이다. 음, 글쎄요. 이 말이 참 애매하긴 한데, 그 정당방위에 대해서 뭔가 역공세를 취하려면 비합법적인 투쟁이 가장 효과적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국대안 반대는 파업을 위한 그 이제 여론전이었다. 이 국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대학교 발족을 시키는 안이죠. 즉 서울대학을 발족시키는 그 방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 건데 음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인제 파업을 위한 하나의 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제 국대한 반대 운동을 인제 일으켰던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소군정 미책임자 소군정 책임자 스티코프의 일기가 인제 또 인제 이 모든 증언을 하고 있죠. 예. 음 뭐 북한도 미 남한이 이제 미군정 하에 있었듯이 북한도 소군정 하에 있었죠. 그때 인제 예 소군정의 그 책임자가 바로 스티코프인데 이 스티코프가 인제 비망록을 쭉 기록을 해 놨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제 이게 밝혀져 갖고 저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그 북한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움직여 왔는지 소위 그 인제 소련 군정이 인제 다 뒤에서 조정을 했다라는 게 이제 스티코프의 일기 비망록으로 인해서 인제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9월 총파업 오늘 그 이제 공부해 볼 9월 총파업이 소련 군정의 그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 그다음에 이승만의 대한노총과 청년단체가 인제 협업을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때 인제 대한노총과 청년단체와 인제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네들이 그 지제 진행하는 이 총파업에 인제 어떤 그 인제 반대급부에 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대결 양상을 보였던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김두한 어 그 인제 거리의 인제 독립투사라고 인제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인제 표현이 됐는데 음 하여튼 인제 종로를 지켜온 그 이제 김두한 나중에 인제 국회의원까지 했죠. 예. 그래서 인제 피로물 들인 증언 인제 저게 인제 바로 이거 자서전의 그 명칭이었다라는데 인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인제 종합을 해서 인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1946년 5월 6일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2차 대전의 동맹국인 소련과의 약속을 중시해 좌우 합작을 추진을 했다. 음 뭐 미소 공동위원회가 뭐 1 차, 2차 계속 그 결렬이 됐죠. 인제 결렬이 되는 게 뭐 결국은 여기서 좌우 합작이라고 그러는데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어떤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음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저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미국은 그래도 인제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미국이 무관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난하는데 뭐 그건 그들의 관점이고요. 인제 그러면서 인제 그 박헌영의 그 조선공산당이 인제 우의조 집회 인제 사건이 인제 적발이 됩니다. 또 이 해에. 그 정판사 우의조 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정은 5월 15일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수배령을 또 인제 내린 거죠. 그럼에도 미군정은 좌우 합작을 또 계속 인제 추진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인제 이 박헌영이라는 이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인제 앞으로 그런 얘기가 더 진행이 되겠지만은 소위 그 이 한반도 조선 해방된 인제 이 한반도 조선반도죠 인제 그네들이 봤을 때는. 음 이 입장에서는 어 뭔가 음 소위 그 공산주의 운동을 박헌영이가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이제 주도를 해 왔는데 소련이 38선 이북을 점령하면서부터 김일성이라는 인제 어떤 간판 인물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인제 그래서 아까 그 신전술이라는 게 그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인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신전술인데 그게 결국은 뭐 테러라든가 파업이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대표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런 뭔가 신전술을 펼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인제 파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이조 집회 사건도 인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배령은 내려지고 음 이제 박헌영으로서도 인제 입지가 자꾸 이제 좁아지는 거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서도 인제 미 군정은 좌우 합작을 계속 추진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 보면은 참 순진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 자유주의자들이 어쩔 수 없는 그 이제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좌우 합작이라는 게. 근데 합작의 파트너는 좌우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인물들을 인제 선택을 한 거죠. 인제 그러다 보니까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인제 불만이 인제 없을 수 없겠죠. 왜 자꾸 배제를 시키니까. 그 이승만 박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어 뭐라 그럴까 그 강경함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을 인제 내세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런 데 자꾸 배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거고 또 이승만 박사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거고 뭐 인제 그랬던 거죠, 인제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뭐 좌우 합작 그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불만스럽고 그다음에 도저히 그 인제 타협을 공산주의자들이랑 타협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또 이북에서 소군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어 뭐 국가 체제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것 저런 것에 대한 그 불만으로 인제 정읍 발언이 나왔죠. 1946년 6월 3일 날 정읍에서 발언을 했는데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 갖고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다음에 그렇지 못한 그 북한 지역을 이제 수복을 하고 국토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인제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근데 인제 이 정읍 발언을 놓고서 뭐 남북이 분단이 된 원인이 인제 "정읍 발언 이승만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는 주장을 해요, 이 좌파들은. 특히 공산주의 세력들은. 그런데 인제 이미 북한에서는 뭐 상당 부분 그 국가 형태를 갖추는 작업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때는. 근데 남한은 미군정이 그런 식으로 추진 안 하고 어떻게 좌우 합작 이런 쪽을 계속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국가 형태를 갖추는 거는 뭐 요원했었고 결국은 그게 인제 1948년 8월 15 일에 가서 갖춰지는 거지만은 뭐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진행을 할까요? 국제 정세에 밝은 이승만 박사는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상 좌우 합작은 동구라파와 같이 소련의 우위성 국가로 전락되는 길뿐이라고 내다봤다. 맞았죠, 사실은. 저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이승만 박사는 좌우 합작을 추진하는 미군정을 상대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갔다. 그럴 수뿐이 없었던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강경한 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이 좌우 합작에 참여를 안 시키려고 하니까 이 참 강하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미지근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줄타기를 할 수뿐이 없죠. 예. 자 미군정의 선택이 비켜간 것은 이승만 박사뿐만 아니라 소군정의 선택이 비켜간 박현영도 불만은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스탈린의 선택이 인제 김일성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소위 그 인제 조선공산당이라는 그 인제 그것이 인제 지금 북한의 노동당과 남노당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인제 사건이 그 뒤에 인제 벌어지는데 인제 그 상황에서 인제 1946년 7월 달에 모스크바에 가서 인제 스탈린 앞에 가서 면접을 봤죠,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근데 그때 인제 '아 이게 김일성 쪽으로 기울었구나.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박헌영이 아는 거예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신전술이라는 게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인제 좌우 합작의 좌 파트너 여운형은 물론 미군정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을 했다. 왜 미지근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신전술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테러도 맘대로 해야 되고 이 그래서 인제 박헌영은 그 여운형을 놓고서 정판사 오이패 사건을 핑계로 공산당을 탄압하는 미국에 이용당하는 인물이라고 인제 여운형을 대놓고 인제 비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정말 참 이게 자 1945년 10월 20일 이게 인제 다음 달 10월 20 일이니까 다음 달에 봐야 될 사항인데 6 회에 걸쳐서 조선 정판사 사장 박낙종 등 조선 공산당원 7 명이 의료 집회를 발행한 사건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음모론을 펼치는 자는 이것도 조작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에 다 그 팩트로 써 있는 사실을 그렇게 부정한다는 것은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박헌영은 미군정 타도를 위해서는 비합법 투쟁도 불사하는 신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업과 테러 이런 것들이 신전술에 포함되는 거예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7월 초 산하단체의 정당 방위 역공세를 천명하면서 테러는 테러로 피해는 피로써 갚자.
그리고 폭력 투쟁 지침을 내려보냈다. 산하 조직이 이제 있었겠죠. 제가 요 밑에 이제 더 내려가서 그 하나의 그 이제 음, 웹사이트 소개를 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을 좀 했습니다. 자, 이 지침에 따라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의장 허성택은 대규모의 파업투쟁을 10월 하순으로 기획했는데 이는 추수를 끝낸 농민들도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자, 10월 투쟁을 이제 10월 파업을 이제 그 허성택은 이제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박헌영이 봤을 때, 야, 이건 이제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북한의 소련 군정 총책이던 스티코프의 지령을 받아갖고서 파업 시기를 이제 한 달, 9월로 앞당긴 겁니다. 스티코프 이 일기, 이 비망록에 다 이제 나와 있는 사실들이에요. 박헌영이 총파업을 지시한 것은 9월 9일로 자신에 대한 미 군정이 체포령이 내려진 9월 7일 이틀 후였다. 이 지시에 따라 전평제도부는 9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9월 총파업을 결의를 했다. 네. 또 이제 다 이런 뭐 논문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총파업이 이제 이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좌익은 총파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른바 국대한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어, 미 군정은 1946년 7월 13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을 발표했다. 경성대학과 수원농림전문 등 서울농대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서울과 인근의 전문학교를 통합을 해서 국립종합대학을 만들겠다라는 안이었다. 뭐 경성 그 대학이라는 게 이제 경성 제국대학 일제가 만들어 놓은 대학이죠. 거기에는 이제 법문학, 의학, 이공학부 이 정도뿐이 이제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원 농림전문학교를 합치고 뭐 이런저런 학교를 합쳐갖고서 음, 이제 국대한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것을 이제 반대를 이제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에서 반대할 이유가 이제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두 달이 지난 9월 초 좌익의 총파업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대안에 대한 시비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왜? 이걸 시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관련된 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동맹휴합에 들어가면서 친일 교수 배경, 경찰의 학원 간섭 정지, 집회 허가제 폐지, 국립대 행정권의 조선인 이양, 미국인 총장의 한국인 대치 등 구호가 등장했다. 음, 뭐 어떻게 보면 언뜻 요즘 유행하는 그 구호랑 그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네. 그리고 전국 중학교, 현재 중학교가 이제 현재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건데 그 이상의 학교의 3분의 1이 동맹휴학에 참여를 했다. 국대하는 학원의 자유를 말살하는 조치, 미국의 식민정책이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참 이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휩쓸리는 것 같아요. 그 선동에. 저는 뭐, 그 휩쓸림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부정적인 쪽으로 휩쓸린 거죠. 물론 우파 입장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9월 총파업의 직접적인 배경은 식량 부족 문제였다. 박헌영의 신전술에 따라 조선공산당 산하 노동자 조직 전평은 쌀 배급, 임금이 물가 연동, 해고 금지 등 요구를 비롯해 국대한 철회 및 정관된 해방일보, 인민보, 현대일보 복관 등 미군정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12개 조건을 내걸고 9월 말 총파업에 돌입을 했다. 이제 바로 열고 불쏘시개라고 이제 써놨는. 뭐 이 불쏘시개 이게 뭐 나무가 됐든 기름이 됐든 뭐 쇳덩어리가 됐든 그냥 갖다 불쏘시개로 삼는 거예요. 조그만 이슈라도. 그래갖고 저걸 굉장히 침소봉대해갖고 엄청난 일이냐 그렇게 떠벌리는 겁니다. 그 불쏘시개로 이런 하나하나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저거를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왔을 때 그 불쏘시개라는 걸 봤어요. 별의별 그 희한한 뭐 가십거리도 안 되는 그것들을 신문이 대서특필하고 또 소위 날조된 음, 그런 그 내용도 또 막 보도를 하고 정말 그래서 저는 이게 불쏘시개를 갖다 계속 떼갖고 화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계속 떼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계속 타니까 정말 불이 났는지 알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현혹돼 갖고 이제 거기에 쫓아가서 거기에 합세하고 같이 구호를 외치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물론 그런 현상에 이제 쉽게 휘말려드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하여튼 뭐 이 부분은 또 생각할 것도 많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북한의 조국 통일사가 1982년 발행한 주체 기치 따라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66에서 73쪽에 정리된 남조선 노동운동자들의 9월 총파업 기록은 당시 파업의 현장 모습을 잘 드러낸다.
전평이 12가지 요구가 미 군정에 의해서 거부되자 총파업 투쟁은 철도 노동자들을 선두로 시작이 되었다.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뭐 깔려 있고 국도도 포장이 잘 돼 있고 지방도도 잘 돼 있죠. 그리고 철로도 있고 고속철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뭐 어 이제 뭐 비행기도 있고. 근데 저 당시는 철로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철도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제 파업이죠. 근데 그걸 인제 에 필두로 해 갖고 파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남조선 총파업투쟁위원회는 9월 24일 0시를 위해 투쟁을 시작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이게 9월 총파업이 바로 이날 9월 24일 오늘 인제 시작이 된 겁니다. 7천 명의 부산지구 철도 노동자들이 열차 운행을 중지시키고 부산에서 사상역에 이르는 30리 구간에는 운행을 중지한 열차가 꽉 들어찼다. 예. 정말 열차로 그 철로가 꽉 들어차면은 뭐 꼼짝도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경성철도 공장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역 노동자들과 함께 용산 기관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 부산, 광주, 목포, 대구, 안동 등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중앙선 등 모든 철도가 마비되었다. 철도 노동자들이 뒤를 이어 최신 전기, 금속, 광산, 해운, 교통, 운수, 화학, 섬유, 토건, 출판 일반 동급자들이 모두 동참했다. 남조선의 우편, 전신, 전화망이 일체 마비되었다. 전국적으로 26만 3,974명이 파업에 동참을 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원조격이었다. 음 이게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1987년 저는 그때 대기업에서 인제 그 관리자로서 인제 부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때 인제 그 부서 어 생산 그 라인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이제 파업에 인제 참여를 했죠. 근데 정말 그 관리직에 사무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파업이 일어나면은 어 소위 그 저렇게 투쟁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정말 자료를 사무실에서 일할 때 보는 자료를 껴안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갖다 놓고 그 참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총파업의 시기뿐만 아니라 총파업의 방법과 내용 모두 북한의 소련 군정사령부 스티코프 장군이 실용과 자금 지원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기록이다. 소련이 붕괴한 후 1995년 중앙일보에 의해서 최초로 발굴된 스티코프 일기 1945-48에 이 사실이 박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스티코프가 남긴 그 비망록에 이 내용이 다 인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9월 총파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 9월 총파업이라는 게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의 그 책동이었다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어 스티코프 일기 중에 9월 총파업에 관련된 부분을 아래에 발췌한다. 요게 인제 그 스티코프 그 비망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9월 9일 박헌영은 당의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묻고 있다. 이게 인제 스티코프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박헌영이를 물어봤다라고. 9월 19일 날 박헌영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전문을 작성하여 로마넨코로 하여금 박헌영에게 전달하게 했다. 지시를 한 거죠. 9월 28일 날 남조선 파업투쟁 재정 지원을 위해서 200만 행을 지급한다. 자금도 지원도 해 줘. 남조선 파업 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린다. 경제적인 요구들, 임금 인상,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미 군정에 의해 폐간된 좌익 신문들이 복간, 공산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의 철회 등의 요구들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 투쟁을 계속한다. 상당히 최근에도 많이 보는 그런 그 이제 구호들입니다. 정말. 10월 1일 날 미 군정은 초급 당 단체들에 발송된 박헌영의 미군정 반대 투쟁 지령문을 인제 몰수했다. 미 군정이 인제 뭐 막 단속을 한 거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사실 미 군정이라고 해 봐야 뭐 미군이 몇 명이나 들어왔겠어요. 그 상태에서 인제 어 일제가 남기고 가는 난 그 행정 시스템을 어 이어받아 갖고서 인제 이 그 38선 이남을 인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익숙한 사람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도 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친일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청산 안 된 게 다 이런 그 어 어떤 남북의 분단, 어 좌우 어떤 그 투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뭐 북한이라고 해서 소군정이 들어와 갖고서 뭐 "야 이 일제 부역했네. 뭐 했네." 그거 따졌겠어요? 우선 자기네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앞장을 서고 일 시켜 먹기 편하고 그다음에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인제 썼겠죠 당연히. 뭐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봐요. 그거 아니면은 뭐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요. 자, 전평의 총파업 사태가 벌어지자 경쟁 관계에 있던 대한독립노동총연맹 대한노총은 9월 24일 대책회의를 열어 소장파 지도부로서 막강한 전평이 파업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승만을 총재로 추대하기로 결의를 했다. 26일 대한노총 총재로 취임한 이승만은 27일 40여 청년단체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는 이 하지가 이제 음, 이 미군정을 이제 담당했던 그 여기 중장이죠. 하지 중장. 26일 방송을 통해서 철도 파업은 공산당이 사주에 따라 남한주둔 미군을 불신임하게 만드는 공작이라고 비난을 했다. 이승만과 대한노총 그리고 청년단체 역할을 부르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그 좌우 대립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승만과 대한노총, 박헌영과 스티코프의 지시 이게 뭐 부딪혀 싸울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노총 9월 30일 새벽 3시 청년단체들 그리고 장택상 수도경찰청장 아래 2,000명 가량 되는 경찰과 함께 용산의 철도기관군 노조원 2,000여 명이 파업하는 현장 농성장에 돌입하여 해산에 성공을 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10월 1일부터 직장에 복귀했고 파업에 가담했던 1,700여 명이 연행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 작전은 당시 진압 일선에서 활약했던 청년단체의 역할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 주인공 김도한의 피로 물들인 생생한 증언이 남아있다. 예. 김도한 자서전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출처를 다 적어놨는데 1946년 9월 총파업, 경찰 이승만 대한노총 청년단체 협동 진압, 음, 그 네이버 블로그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걸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이건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옮겨 적어 놓은 거니까 이 링크에 접속하셔 갖고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총파업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는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인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비극의 서막 9월 총파업. 왜냐하면은 이게 10월 대구 폭동으로 인제 이어지기 때문에 비극의 서막이라고 인제 썸네일을 인제 달았죠. 예, 요 동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 군정과 반공 우파 청년단의 진압으로 끝날 기미를 보이던 총파업은 의회의 사태를 맞게 되는데 이는 대구 10월 폭동 사건으로 번져나갔다. 그래서 대구 그해 10월 대구는 요 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곰돌이가 심각하게 인제 조국이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죠.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 그때 당시는 뭐 대한민국도 아니었지만은 어 우리의 국가사회를 우리 참 지칭할 말이 없네요. 우리 앞날을 걱정하는 곰돌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상 1946년 9월에 있었던 9월 총파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절박했던 현대사 만국조선 8월 29일 날 제가 방송해 드렸던 내용인데 그 근대사 못지않게 정말 구절양장 같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질국의 역사가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 동시대인 모두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앞에 있는 저런 사건들을 잊어서도 될 일이 아니고 절대로 간과하거나 별일 아니었다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